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4일 크립토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플루토스의 차트 읽어주는 남자 엑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6월 들어서 첫 방송 제가 진행하는 크립토투데이 첫 시작인데요. 6월 1일 6월달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이 $10,000를 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죠.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비트코인 이제 오르는구나, 이런 기대가 한껏 올랐었는데 그 다음날 오른 만큼 그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현재는 한 9,6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저와 같이 비트코인 차트 같이 살펴보고요. 그 실시간으로 지금 채팅 참여하고 계시죠?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계신 채팅에 궁금하신 것 혹은 같이 차트 살펴보고 싶은 종목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시간 내서 방송 후반부에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차트 같이 볼게요. 네, 6월달 캔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는 양복. 지금 석 달, 그러니까 3월, 4월, 죄송합니다. 4월, 5월, 6월 캔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조금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여기와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랑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그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추세가 가속되고 분출되는 현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선 점점점 캔들의 크기가 커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죠. 이쪽도 같이 한번 볼까요? 2017년도 상승장도 같은 모습이죠. 크기가 점점 커져야 되는데 별로 물음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큰 상승 이후에 점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 지금 현재 저항받고 있는 $10,000부터 500선이 2020년 2월달이었죠. 2월달 가장 높았던 500달러까지 올랐었습니다. 고점이 그랬었는데 해당 가격선까지 올라가서는 매도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 월봉상 가격을 딱 마감했었던 종가상 가장 높은 가격은 1,760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래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한 저항 구간에 현재는 도달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라는 게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이런 거를 좀 보는 것보다는 과거에는 그 가격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피는 거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매도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가격 구간에 도달해 있는 상태다. 계속 시도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매도.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차트에는 표시는 되어 있지 않은데요. 자, 이렇게 차트를 좀 줄여놓고요. 이렇게 줄여놓고 여기서 이렇게 돼서 가로빗 빗으로 여기 2017년도 가장 높았던 가격이랑 그리고 2019년도 가장 높았던 가격을 연결을 하면 죄송합니다. 빗으로 여기 두 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이와 같이요. 지금 넘지 못했네요. 요거 좀 넘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트렌드 라인이라고 하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트렌드 라인 넘어서면서 사람들의 기대는 해당 가격선을 넘어서는 것 같이 보였었기 때문에 기대가 한껏 올라갔었다. 하지만 다시 추세 안으로 수렴이라고 하죠. 수렴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 같이 한번 볼게요. 주봉 계속 이 말씀 좀 드렸었는데 RSI죠. 상대 강도 지수 RSI가 현재는 58포인트
58포인트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상태에서 살짝 넘어갔습니다. 50포인트 이상에 있다라는 거는 RSI가 현재 이 RSI 14 캔들 14개 기간 동안의 상승분과 하락분의 평균을 좀 비교를 해보는 지표죠. RSI는 50을 넘었다는 건 14주 동안의 상승분의 평균이 하락분의 평균보다 높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14주 정도면 한 어느 정도일까요? 14주 정도면 14주 정도의 상승분의 평균이 하락분의 평균보다 조금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가격이 이렇게 RSI 자체 지표가 내려오지 않는 한 상승은 아직 유지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해당 차트는 로그예요. 로그 스케일. 가격만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고요. 2017년, 2019년 고점들을 연결을 했을 때 아직 상단까지는 로그 스케일 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6월 1일 날의 상승은 2019년도 죄송합니다. 올해 2020년도 가장 높았던 가격을 한번 터치한 상태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주봉이니까요. 20주 동안의 평균 가격은 이와 같이 옆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드디어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주목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128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128주는 여기 128주는 2017년 고점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128주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약 900일 정도요. 그 기간 동안 캔들들을 다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면 현재 가격은 7,600 정도 평균을 보여주는 거죠. 7,600. 그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방금 전에 이 로그 눈금으로 놔둔 이 차트에서도 상단의 저항은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부분 체크해 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볼까요? 일봉 차트입니다.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막 선들을 많이 해놔가지고 원래 차트 잘 못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 많이 합니다. 보시면 2019년 6월이에요. 2019년 6월 작년 가장 높았던 가격이 14,000 조금 안 됩니다. 그렇죠? 14,000이 조금 안 돼요. 그 가격부터 거기서부터 쭉 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작년 올해 3월에 가장 낮은 가격을 좀 보여줬고 2019년도 가장 낮았던 가격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6,400 정도 됐었죠. 6,400 정도 됐었고 그 고점과 고점들을 연결한 라인을 하락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트렌드 이탈하는 모습 언제죠? 10월 달이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이탈을 했으니까 트렌드는 이와 같은 기울기에서요. 그 다음 두 번째 트렌드 만들어지고 언제였죠? 2020년 시작하면서 또 한 번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좀 좋아졌네요. 두 번째 좀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 2월 달쯤에 1,500의 고점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세 번째 트렌드 조금 더 좋아집니다. 세 번째. 그리고 하락이 됐는데 3,800 정도 선에서 3월 12일, 3월 13일 이쯤에 저점이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V자로 반등을 했고 좀 지워볼게요. 지금 현재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좀 같이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려고 보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게 세 번째였죠. 최근에 가장 마지막 세 번째. 그 다음 그마저도 가격은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서 여기를 좀 자세히 좀 보셔야 되는데 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터치를 했던 트렌드 라인이 있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참 기대를 많이 했던 6월 1일 2월 달까지 2월 달에 고점이 1,500까지도 올랐었고
해당 가격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 10월 달에도 약 3일 정도 아주 큰 상승을 한번 보여주었던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보이시겠죠? 이때요. 이때 기억하시죠? 이때 그리고 올해 2월 그리고 최근 드디어 세 번째 터치를 했습니다. 이런 걸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항선이 여러 번 수차례 터치를 하게 되면 결국엔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서 $10,000를 한 번, 두 번, 세 번 더 계속해서 돌파에 대한 시도를 하게 되면 결국에 가격은 $10,000, $1,500 이상에서 거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여기 부분을 좀 살펴보면 3월 중순부터 이어져 온 상승에 대한 상승 하단 그러니까 저점들을 연결한 트렌드 상승 추세죠. 추세선 이와 같은 기울기로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한번 첫 번째 밑으로 내려갈까 한번 하는 도전 시도는 한번 있었습니다. 해당 가격 밑에서 지금 계속 거래가 되려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위로 올라가는 기준이 되는 거는 9,700 정도 선 위로 올라가야지 다시 추세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이 차트를 좀 기본으로 일봉 차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봉 차트를 이걸 같이 볼까요? 6시간짜리 차트 사이클을 한번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사이클 먼저 위에 있는 지표는 어떤 거죠? 이건 MACD 기술적 지표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MACD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부분 여기 이렇게 하면 보이겠죠? 엄청 높은 상태에서 추세가 강하다는 걸 의미하죠. MACD 자체가 영 위에서 기울기를 높이면서 올라가 있는 상태는 추세가 강한 이때였네요. 이 당시였네요. 5월 20일 정도? 고점이 낮아집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이런 거를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가격은 이렇게 계속 오르는데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5월 중순에 이때 4월이었군요. 4월 20일 그 다음에 5월 중순에 발생을 했었고 최근도 비슷한 현상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죠. 시그널 라인이랑 시그널 라인 빨간색 잘 안 보이십니까? 빨간색 검은색은 MACD선 그 다음에 빨간색은 MACD선을 이동평균한 시그널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MACD선이 그 시그널 라인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는 이건 매도에 대한 신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결국에 이렇게 6월 5일이었나요? 6월 3일이었나요? 2일이었나요? 이때가 언제였죠? 이렇게 음봉 나온 게 6월 2일 날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현재는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널 같이 한번 볼게요. 채널 이와 같이 상승 채널 유지 중에 있고 해당 채널 요 하단이 이탈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반등했던 추세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밑으로 한번 내려갔었습니다. 색깔로 제가 표시를 해둔 거 보면 여기에 이렇게 채널을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장대 양봉 그 다음에 터치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서 올라가게 되면 또 장대 양봉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때를 좀 참고로 한번 해보시고 기간으로 보면 사이클은 지금 여기서부터 저점 여기 한번 그 다음 올라가는 거 한번 그 다음 내려가는 거 한번 올라가는 거 한번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6월 7일에서 8일 정도까지 다음 사이클이 지금 6시간 차트에서는 기다리고 있다.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말이에요. 그래서 6월 7일, 6월 8일 정도에는 가격이 만약에 6,70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는 $10,000 넘어갈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채널 하단을 이탈하게 되는 가격으로 보면은 9,300 정도 되겠죠? 대충 한번 볼까요? 중요하니까 이탈하는 가격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요것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채널을 저점을 낮아지는 모습 이렇게 저점을 낮아지는 모습 9130 9300부터 9150 구간 이탈하게 되면 다음 라인은 9000선 9000까지도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다. 이 채널 잘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주말까지 어디에 가서 있을지 위일지 여기로 이렇게 위에 있을지 아니면은 채널 하단으로 내려가는지 이 모습을 관찰하겠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좀 봤고요. 재밌는 거 차트 몇 개 좀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희망사항이라고 하죠. 비트코인이 만약에 올라간다면 지금 왼쪽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왼쪽에 보고 계신 차트는 아마존 주봉입니다. 주봉. 아마존 아시죠? 미국 아마존닷컴의 주봉 주식 차트입니다. 비슷하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트코인 이거는 캔들 하나가 3일짜리 차트예요. 둘 다 똑같이 선형 스케일로 되어 있습니다. 선형 스케일로 되어 있고 이게 이때가 언제입니까? 19년 또 가장 높았던 가격 보면 가격이 내려와서 바닥을 만들고 가격이 내려와서 6,400에 바닥을 만들고 한 두 달 정도 올랐습니다. 이때는 뭐 물론 사이클이 다를 거예요. 그 주식이랑 암호화폐는 좀 다르니까. 하지만 패턴, 가격에 대한 패턴은 아주 비슷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본다. 저점을 낮추는 모습, 저점을 낮추는 패닉셀 그 이후에 V자형 반등, 트렌드 라인을 이탈하는 게 결국 중요하죠. 그래서 좋아했었던 건데 사람들이 물음표 하나 해놨어요. 다시 들어왔어요. 안으로. 채널 안으로 다시 왜 들어왔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밑에 있습니다. 현재 9,667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봤고 결국에 다시 $10,000 이상으로 올라가서 고점을 높일 수 있으면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네. 차트만 놓고 보면 패턴이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고요. 제가 6월 2일 날 요거를 살펴본 거라서 6월 2일로 돼 있습니다. 오늘은 6월 4일입니다. 일봉이고 기억하십니까? 작년 5월 달 12시간짜리 캔들 하나가 12시간짜리입니다. 12시간짜리인데 좀 많이 비슷하죠. 이때도 조금 다른 부분은 거래량도 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고 거래량도 여기보다는 여기서 조금 거래량이 낮아지고 있고 더 직전의 고점보다 지금이 거래량이 낮아지고 있고 이 부분도 좀 비슷하고요. 여기서도 진행되는 이렇게 삼각 형태로 진행이 됐었고 최근에도 삼각 형태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한 번에 올라갈 때는 또 한 번에 올라가요. 그러고선 이렇게 내려오고 난 다음에 직전 여기를 넘으면서 제가 화살표 이렇게 해놨는데 쭉쭉쭉 올라가면서 14,000까지도 올랐었습니다. 이때 가격도 지금 조금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이때는 8,400을 넘어가면서 그러면은 제가 별표해 놓은 부분이 현재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 부분 한번 볼게요. 좀 잘 안 보이시면 좀 차트로 옮길게요. 이렇게 여기죠. 여기 지금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 내려오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으면 그게 9,400 정도 선이 될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서 이런 대신에 이렇게 트리거가 되는 신호를 보여주는 좀 캔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5월 26일 차트와 비슷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언급 드리는 건 좀 오해하시면 좀 안 되는 게 비트코인은 이때처럼 될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비트코인 이 당시엔 어디서 만약에 한다면 매수를 했을까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된다면 과거에는 만약에 우리가 매수를 못했지만
지금은 진행이 됐을 때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반대로 내려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이 차트도 비교해봤고 그럼 또 비슷한 차트 또 하나 또 볼게요. 이거는 지금이죠. 우측에 있는 건 지금이고 왼쪽에 있는 건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 11월 차트예요. 12시간 차트. 이전의 패턴도 그 당시에는 두 번째 반감기가 있었을 때입니다. 두 번째 반감기가 있었을 때 이렇게 내려갔죠. 내려가면서 거래량에 대한 거래량 패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V자로 반등을 했었고 약한 상승을 이어가다가 중요한 가격을 넘어가면서 이와 같이 약한 상승을 이어가다가 중요한 가격을 넘어가면서 크게 올라가는 패턴까지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삼각 형태로 고점을 조금 높였네요. 그렇죠? 그리고 떨어지는 것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 이렇게 이모티콘 하나 해놓는데 이때랑 만약에 똑같이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어디서 이 당시에 매수를 했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2016년 11월 19일 정도 되는 2016년 11월 차트를 한번 같이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지금까지는 낙관적인 가격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 살짝 좀 안 좋은 얘기도 같이 드려야죠. 이렇게요. 이거는 제가 이 당시에 같이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5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가능성 있는 이야기에 대한 거를 좀 시나리오 하나로 2018년도 5월 이거는 2018년도 5월 8시간 차트인가 아마 그럴 건데 이 당시에 $10,000 가격도 비슷하네. 지금이랑 가격도 비슷합니다. $10,000까지 올랐었던 모습 5월 달에 이 패턴이랑 지금 $10,000 똑같은 위치에서 지금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꼭 참고해 볼 법하죠. 그래서 고점을 결국엔 높이긴 높였는데 이 당시에도 높였죠. 고점을 높이긴 높였는데 다시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가격이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트렌드 그다음에 고점을 낮추는 이런 저점을 낮추는 음봉. 트렌드 라인이 만들어졌는데 저점을 낮추는 음봉. 결국엔 8,400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8,400, 8,500 밑으로 가격이 진행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저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같이 한번 공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가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소통하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비트코인 차트는 이렇게 몇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오르는 것도 한 두세 개 같이 봤고, 2개 정도 같이 봤고, 만약에 내려가게 됐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건지도 같이 한번 가격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채팅으로 좀 많이 남겨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그래도 맨날 들어와서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청명님, 어떻게 하셨지? 저 이발한 거? 네, 머리를 좀 깎았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청명님께서 XEM, NEM 차트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가 봅니다. 청명님께서 XEM 차트를 좀 같이 한번 보자고 말씀을 하시네요. 국내 거래소 하나를 좀 같이 한번 볼게요. 네, 그리고 NEM 한번 봅시다.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다. NEM. 좀 기다렸다가 일봉. 와우. 전일. 그러니까 6월 3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한번 주목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네요. 거래량. 그렇죠. 거래량이 발생되는 장대 양봉이었습니다. 거래량이 발생되는 장대 양봉이고 이 양봉 자체가 가격이 올라가지 못했던 곳을 넘어가면서 발생한
장대 양봉이었던 것 같아요. 가격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가격을 자석을 이렇게요. 옆으로 조금 가격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보는 거니까 구간으로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어딥니까? 대략 54원 54원을 넘어갔어요. 이와 같이 특정한 여기 낚까 특정한 가격이 있고 한 번 못 넘어가고 그 다음에도 못 넘어가고 여러 번 비트코인도 이렇죠. $10,000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10,000가 비트코인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해당 가격이 54원이었던 거예요. 램이라는 이 아이는 그래서 가격이 넘어갔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가 분명히 생길 수 있는 차트로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 관점이라고 하셨으니까 매수를 만약에 하셨는데 54원이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겠죠. 매수하는 가격이 54원이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을 거예요. 싸니까. 하지만 54원 이하로 진행이 되면서 이 장대 양봉이 발생된 이하까지 가격이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고 하면 상승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상승에 대한 그 기대가. 그렇게 됐을 땐 당연히 손절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거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지우고 잠깐만요. 이렇게 지우고 또 같이 한번 또 어떤 거 볼까요? 써뉴님께서 스텔라루멘 매도로도 살펴봐 주세요. 스텔라루멘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매도를 좀 말씀드릴 때는 좀 조심스러워요. 차트는 한번 볼게요. 스텔라루멘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스텔라루멘 네. 100원까지도 올랐었네요. 지금 104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104원이란 가격이 어떤 가격인지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가로줄로 100원. 어이구, 좀 두껍게 검정색 잘 보이게요. 지금 제가 지금 104원 정도에 지금 체크를 해놨는데 이렇게 언제였죠? 올해 2020년도 가장 높았던 가격이 103원 맞죠? 103원? 맞을 겁니다. 100원, 103원. 이때도 100원 넘기 힘들었구나. 스텔라루멘 100원은 좀 넘기 힘들었네요. 잘 안 돼. 넘어가려고 하면 이때 그랬고요. 작년 9월 11월에도 그랬고 2월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러는 거 아닐까요 이거?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스텔라루멘은 매우 중요한 저항에 도달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원에선 막 팔았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0원에서 근데 또 사기도 하네요. 이때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는 지지선으로 그렇죠?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었고 이탈하고 난 다음에는 한번 걸립니다. 100원에서는 매도가 발생합니다. 가격이 100원을 넘어가면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었고 이렇게다가 저항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중요한 가격대에 도달해 있는 상태로 보여지네요. 스텔라루멘. 그리고 일봉이니까 일봉에서 요것도 우리 한번 주목해 봐야 되겠죠. 지표는 내려가고 있네요. 얘는 올라가고 있고 뭘까요? 하락에 대한 하락 신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는 오늘까지는 양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확 뚫어버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보다는 좀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음봉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매도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써뉴님. 박미자님께서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 주셨네요. 이더리움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이더리움 메이저 여기 있네요. 드디어 30만 원 왔다리 갔다리 했구만요. 이더리움 30만 원까지도
진행이 됐었네. 29만 7천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더리움 잘 보이시죠? 일봉 차트만 볼게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부분의 차트들이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지표의 고점은 이전보다 낮아지는 상태인데 가격 자체는 올라가는, 가격에 대한 거는 올라가는, 이전에 대한 상승보다 최근만 놓고 봤을 때는 가격은 올랐지만 상승분이 약한 상태, 이전에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걸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발생 중에 있어요.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가 유지 중입니다. 아직 상승 중이죠. 상승 중이지만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이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 상태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과거에 매도가 발생했었던 가격들을 체크를 해보는 거죠. 지지와 저항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되죠. 어디서요? 여기서는 엄청나게 내렸잖아요. 보시면 30만 원 선 여기서부터는 야, 이거 얼마나 내려간 거야. 엄청나게 내렸던 가격이에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야, 여기 한번 지켰어야 되는데 이탈하고 난 다음에 풀백이라고 하죠. 풀백 테스트 확인했던 가격이 30만 원 선입니다. 30만 원 선. 30이라고만 적을게요. 30만 원 선. 과거에도 한번 볼까요? 30만 원 선은 그래서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스텔라로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격선에 지금 위치해 있네요. 거래가 한번 이탈하고 나면 좀 계속 내려갔었던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더리움 차트는 지금 다시 지금 최근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그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혹시 파동이나 뭐 이런 걸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1, 2, 3, 4, 5 물음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주의는 좀 사실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과매수 상태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고가도 여기 고점은 얼마죠? 35만 원 정도 되나요? 35만 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고점과 지금 30만 원 이 사이는 가격이 오르더라도 매도가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이다. 저항 구간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차트. 리플도 같이 볼게요. 대부분 비슷하죠? 대부분 비슷하게 차트는 그래도 안 비슷하네. 얘 리플은 안 비슷하네요. 리플 안 비슷하네. 이더리움이 여기까지 올라갔었는데 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리플 XRP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점을 높이지 못한 상태. 트렌드는 아직까지 이렇게 트렌드가 있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전에 상승 여기까지는 올랐었던 거잖아요. 언제냐면 5월 달까지는 상승이 있었고 5월부터 한 달 동안 별로인 모습을 계속 유지 중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가 그렇게 보여지죠. 혹은 해당 가격선 이렇게 고점을 높였는데 이렇게 내려가면 야 이거 뭐예요 이거. 어깨 머리 어깨 이렇게 만든 헤드앤숄더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이렇게 이전 상승 이 기울기 자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는 상승에 대한 상승 힘이 약해지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RSI 자체도 5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 가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단기 이동평균선 이게 20일인가요? 30일인가요? 30일짜리 같은데 20일짜리 이동평균선이네요. 이동평균선 검은색 선이 20일짜리 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녹색이 6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교차 이렇게 단기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통합하고 있습니다. 통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변동성을 줄이는 수렴 중에 있는 거죠. 수렴 중에 있어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변동성이 줄어드는 통합 상태로 지금 접어들었어요. 리플은. 그래서 차트나 뭐 이런 걸로만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쉽게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좀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220원 이하로 가격이 약 지금부터 10%
밑으로 빠지게 되면 물론 지지선이긴 한데 반등이 주더라도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그리고 250원 넘어가면 한 300원 인근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는,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수렴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통합 중입니다. 리플은 올라가 주길 좀 바라는데, 리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국내 투자자분들 중에. 네. 그리고 다른 뭐 이런 질문도 하시네요. 아, 이거 영월에서 제가 이거 이승엽님께서 13,800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이 오면 그때 진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때부터는 대대상승장으로 갈 듯 보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그 상승장으로 진입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지난 2월 하락에 대한 데드캣 바운스. 비트코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난 2월 하락에 대한 데드캣 바운스인가요? 뭐 아직까지 추세 전환을 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비트코인은 방금 전에 승엽님, 여기 지금 저희 너튜브 실시간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신 승엽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점이 최대한 넘어가는 모습, 이 부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다른 분들은 뭐 차트는 이 정도 뭐 별로 안 궁금하신가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가보자. 여기요. 이거는 조금 예전에 한번 같이 한번 트렌드 전체적인 흐름 이런 거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 이거는 3주짜리 차트입니다. 3주짜리 차트고, 추세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 추세가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사이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죠. 세 번째 올라가는 상승만 놓고 보면, 큰 상승 이후에는 조정, 아직까진 이런 상태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채널이 있습니다. 저점, 그렇죠? 채널 올라가는 트렌드라는 것이 있고요. 이 트렌드의 중심 부분을 넘어가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그리고 채널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국면이 좀 새롭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와 같이 올라가던 기울기로 올라가던 트렌드가 기울기가 약해진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 그다음에 여기서의 피크 연결한 이런 동일한 길이의 평행 채널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 피크, 그렇죠? 이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확인하는 과정도 지워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은 2만 달러, 14,000달러를 연결한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채널의 중심 부분, 저점을 연결한 이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3주 캔들이에요. 3주 차트예요.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현재는 한 9,600 정도 되잖아요. 여기 얼마일까요? 여기 4,000. 얼마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흐름으로만 놓고 봐야지, 여기서부터 9,600부터 4,000까지 내려가게 됐을 때는 50%나 가격이 하락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흐름만 지금 살펴보는 건데, 저점 연결되고 있고, 이 부분 그래서 전에 한번 설명을 같이 한번 살펴봤었어요. 요거 네, 이렇게 지금만 놓고 보면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거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길기가 약간 우상향하고 있는 평행한 채널, 저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 이렇게 연결된 중심 부분이 최근에 가장 낮았던 지지선이고, 현재는 이렇게 수렴 중에 있다. 넘어가느냐, 밑으로 내려가느냐, 이 과정이고 저항에 도달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22년, 2021년 지금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은 이 수렴이 조금 연장되느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암호화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플루토스 엑시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